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렉서스 NX300H 준비했습니다. 렉서스가 최근 선보인 NX의 신형 모델인데요, LED 램프를 적용을 하고 실내 일부 편의 장비를 개선한 상품성 개선 모델 정도가 되겠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고요, 소소한 변화를 거친 신형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렉서스가 하이브리드에 전력 투구한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하이브리드의 판매 비중이 높습니다. 올해 판매량도 많이 늘었죠. 디젤 엔진의 약세를 틈타서 하이브리드가 약진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라인업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NX300H 타고 오늘 시승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날씨가 아주 춥습니다. 어제 서울에는 폭설이 내렸고요. 그래서 원래 어제 시승을 할 예정이었는데 하루 늦췄습니다. 아마 다행히 눈들이 많이 녹았고 또 많이 치웠네요. 다행히 NX300H 사륜구동 모델입니다. 사륜구동 기능이 있어서요, 이런 그 추운 날 빙판길에서는 조금 더 믿음직스럽죠. 안정감을 줍니다. E4 시스템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입니다. 자, 브레이크를 밟을 때 모터음이 들리죠. 모터가 작동하면서 에너지를 회생하는 그런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청각적인 그런 이질감 혹은 청각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하이브리드 차, 전기차의 특성입니다. 가솔린 엔진과 모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죠. 이런 시내 구간에서 좀 더 우수한 연비를 보이는 시스템입니다. 고속도로 연비보다 도심 주행 구간 연비가 더 좋게 나타납니다. 자, 스티어링 휠 한번 보죠. 잠깐 멈췄었는데요, 살짝 유격이 느껴지는데요. 하나, 둘, 2.7회전, 2.6회전 2.6회전 정도 스티어링 휠이 회전을 합니다. 스티어링 휠 굵기가 딱 좋으네요. 우리 동양인의 손의 크기에 딱 좋은 굵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요, 역시 손에 자연스럽게 걸리도록 패들 시프트의 크기가 조절되어 있습니다. 일부 수입차의 경우에 그 패들 시프트가 안쪽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동양인의 손의 크기에 비하면 좀 조작하기 불편한 감이 있는데요, 역시 렉서스는 패들 시프트의 길이를 잘 조절을 했어요. 그래서 동양인들 사이에 손이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편하게 조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고급형인 이그제큐티브와 슈프림, 그 아래급 슈프림이 있는데 이 차는 이그제큐티브 모델입니다. 고급형이죠. 마크 레빈슨 오디오가 들어와 있는데요, 스피커가 모두 14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웅장한 소리를 들을 수 있을 텐데요, 어느 정도일까요? 뭐 이런 정도의 오디오 소리, FM이었거든요. FM 방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고 질감 있는 그런 소리를 듣게 해줍니다. 마크 레빈슨의 힘이겠죠. 자, 시야 탁 트였고요. 후방 시야가 살짝 좁은 듯한데 교통량을 확인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약간 지붕을 낮췄죠. 낮춰서 룸미러의 윗부분이 어느 정도 사각지대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도로의 교통 상황을 확인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번 신형 모델을 선보이면서 후방 카메라의 시야폭을 확 넓혔습니다. 그래서 후진할 때 폭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 둘, 셋, 바로 뒤에 3개 차선은 물론이고 그 옆에 차선도 폭넓게 시야 안에 다 들어옵니다. 차선의 문제만은 아니겠죠. 좁은 공간에서 주차를 할 때 이런 폭넓은 시야를 확보하는 건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주차에
공포를 갖고 있는 운전에 서툰 분들에게는 더 그렇겠죠. 터치패드 컨트롤에서는 이 조그 셔틀이 없죠. 그리고 프레임도 없애서 아주 단순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조작감은 더 좋아졌고요. 이 버튼이 활성화될 때 툭 걸리는 그런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가죽 스티어링 휠에 가죽 시트, 그리고 약간 짙은 빨간색으로 시트를 만들었는데요. 일단 검은색 일색이 아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에 나무와 금속으로 장식을 했는데요. 나무의 느낌 좀 고급스럽고, 이 대시보드의 디자인이 좀 입체감이 있죠. 마치 건축물처럼 빌딩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뭐 테라스가 계속 연이어져 있는 그런 건축물의 느낌을 주는데요. 좀 앞쪽으로 이렇게 이제 볼륨감 있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좋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입체감이 있어서 좋기는 한데요. 공간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공간을 손해보는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요. 이 부분을 그냥 수직으로 내려 깎았으면 좀 더 앞부분에 공간을 확보한다 라는 의미는 있을 텐데요. 이 앞부분의 공간이 그렇게 유의미한 그 공간은 아니겠죠. 비어있는 그대로 공간 그 자체로의 의미가 있겠지만 그거를 또 활용을 해서 볼륨감 있는 대시보드를 만들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차를 운전할 때 제일 재미있는 건 역시 에너지 모니터를 보면서 운전하는 재미가 있죠. 차의 동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배터리로 향하고 있느냐, 바퀴로 향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가급적 동력의 흐름이 배터리로 향하고 있거나 하여튼 엔진이 가동하지 않도록, 엔진에서 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차를 다뤄주는 게 연비를 좋게 하는 비결이죠. 자, 연비에서 나올 때는 빨간색, 그리고 배터리에서 타이어로 갈 때는 노란색, 타이어에서 배터리로 회생제동이 발생할 때는 초록색, 이렇게 색깔만 보고도 지금 동력의 흐름이 어떻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내비게이션과 계기판이 연동을 하는군요. 계기판을 통해서 차의 진행 방향을 같이 알려줍니다. 파워백 도어가 있고요.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오일 메인터넌스,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미터 세팅. 원래는 이 자리에 센터페이시아 상단에 있는 모니터가, 센터페이시아 상단에 있는 모니터는 7인치 모니터였는데요. 10.4인치 모니터로 훨씬 커졌습니다. 화면이 시원해졌고 좀 더 화면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배터리의 상태에 따라서 배터리 잔량이 충분할 때는 전기차 모드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의 힘만으로 차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동산 내리막인데요. 내리막길에서 지금 타이어에서 배터리로 동력이 들어가고 있죠. 오히려 지금은 저축하는 구간입니다. 힘을 그러니까 연료를 쓰는 구간이 아니라 연료를 저축해 두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살짝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잘 조절을 하면 엔진은 작동하지 않고 배터리와 타이어 사이에서만 동력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이제 내리막길에서는 가속 페달을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쭉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뗀 채로 움직이게 되면 알아서 힘을 저축하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특히나 더 연비가 우수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네 바퀴, 한쪽은 눈 위로, 한쪽은 도로 위로 해서 바퀴가 안에 구동 차이가 다른 길을 달려봅니다. 그래도 사륜구동이어서 이런 그 눈길에서 움직이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또 심리적으로도 좀 신뢰감이 가고요. 그래서 운전자의 불안감, 운전자의 심리 상태가 훨씬 더 안정감이
있게 되죠. 사륜구동이 자동차만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운전자까지 안정시키는 그런 심리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짧은 구간에서 본선 진입을 해야 되는데요. 자, 갑니다. 아주 훌륭하게 본선 진입을 했습니다. 자, 주행 모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주행 모드는 버튼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스포츠, 왼쪽으로 돌리면 에코, 그냥 푸시 하면 노말이 되는데요. 스포츠 모드로 하면 계기판에 RPM 게이지가 활성화되죠. 역시 스포츠 드라이빙을 할 때는 RPM을 보면서 RPM과 함께 하는 게 진정한 스포츠 드라이빙이겠죠. 자, 조금 힘이 살아나나요? 그렇게 에코 모드일 때와 스포츠 모드일 때 반응의 차이가 그렇게 확연히 확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아주 조금 더 힘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 엔진 반응은 엔진 사운드랄까, 엔진 반응은 좀 더 힘이 있어졌네요. 자, 스포츠 모드에서는 확실히 엔진 사운드가 조금 더 세졌습니다.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엔진 사운드를 들려주는데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치고는 강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브랜드에서 스포츠 모드에서 들을 수 있는 혹은 느낄 수 있는 그런 반응과는 약간의 갭이 있습니다. 좀 더 얌전한 거죠. 하이브리드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충실하다 보니 생기는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크루즈 컨트롤을 세팅을 했는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아닙니다.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조절해주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막 달려갑니다. 브레이크의 느낌이 상당히 편안하네요. 시속 80km 정도의 속도인데요,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노면의 잡소리 정도가 아주 잔잔하게 깔리고 있고요. 바람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시속 100km입니다. 약 2000rpm 정도 보이네요. 1800까지도 떨어지고요. 2.4L 엔진에 CVT, eCVT를 적용을 하고 있죠. 자, 2494cc 엔진, 그러니까 2.5L 엔진이죠. 여기에 2개의 모터를 더해서 총 시스템 출력은 199마력입니다. 이 힘을 조율하는 건 전자식 무단변속기 eCVT입니다. 자, 달리다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항속주행 상태가 되죠. 그리고 EV 모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자, RPM이 제로로 떨어지죠. 완전히 엔진이 지금 정지 상태라는 얘기죠. 다시 밟으면 살아나고요. 그래서 엔진 스톱이 거의 뭐 무시로 일어난다, 아무 때나 엔진 스톱이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항속할 때는 아주 차체가 편안하죠. 차체가 살짝 높아서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약간 출렁임을 느낄 때가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차분하고 편안한 그런 느낌으로 차가 움직입니다. 운전하다가 차가 탄력이 붙어 있다 싶을 때는 가급적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게 좋겠습니다. 연료를 아낀다는 의미에서 그렇죠. 자, 앞에 맥퍼슨 스트럿, 뒤에 W15 서스펜션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뒤에 W15를 적용하고 있는 게 좀 특이하죠. 차의 승차감, 어떤 그 반응을 좀 더 정교하게 조절하기에는 W15이 더 낫죠. 다만 그 구조가 복잡하게 돼서 지오메트리를 잡는다든가 세팅하는데 좀 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애로사항은 메이커 기술자들의 애로사항이고요. 소비자들의 편의성만을 놓고 본다면 단연 역시 W15으로 세팅하는 게 조금 더 좋은 성능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차가 조금 더 소비자 지향적으로 만들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타이어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225 60118 사이즈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야 될까요? 편평비 60
시리즈라는데 좀 의미가 있겠죠. 요즘 뭐 60 시리즈까지 가던 타이어 만나기가 쉽지 않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뭐 70 시리즈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개 뭐 50 시리즈, 높아야 55 시리즈 정도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차 60 시리즈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비와 승차감에 조금 더 포커싱을 했다라는 점을 이런 데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성능이나 고성능을 지향을 한다면 편평비 낮은 타이어를 적용을 하게 되겠죠. 50 시리즈 미만으로 갔을 텐데요. 저는 60 시리즈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넓어진 멀티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뭐 터치 스크린은 안 되고요. 이쪽 그 마우스패드, 터치패드를 이용을 해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체의 무게 배분이 상당히 균형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앞에 엔진이 있습니다만 사륜구동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구동축이, 뒷바퀴에도 구동축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용 배터리도 뒤쪽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앞뒤의 무게 배분이 어느 정도 잘 균형을 맞추게 되고요. 그런 잘 잡혀진 균형이 주행 중에, 특히 빨리 움직일 때 그런 안정감 있는 무게 배분이 좀 더 우수한 성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거기에 사륜구동 시스템이 있어서 대체로 우수한 그런 성능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가속을 하면 좀 날카로운, 제법 날카로운 그런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자, 킥다운 버튼이 있는 듯 없는 듯 합니다. 마지막에 아주 약간 조금 더 밟히는 정도의 느낌이 있는데요. 글쎄요, 그거를 킥다운 버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미세한 정도의 감각의 차이, 아주 작은 감각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NX300H, 이 차 연비는 12.0km/L입니다. 3등급에 해당하죠.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면 이보다 조금 더 연비가 좋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한국의 연비 기준이 그만큼 더 까다로워졌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주 까다로워진 기준에도 불구하고 12.0km의 연비를 보인다라는 얘기죠. 좀 독하게 마음 먹고 차를 다루면 12.0 이상으로 훨씬 더 우수한 연비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승강 구간이어서 좀 전에 좀 더 고속으로도 주행해 봤고요. 그 주행 환경이 거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km 이상의 연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좋은 연비를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아닐까요? 리셋한 뒤의 연비가 10.3입니다. 이게 뭐더라? 하하, 거울이 있었죠. 맞아. 여성분들이 상당히 좋아할 만한 요소인데요. 차 안에 이렇게 이 부분에 거울을 갖다 배치를 해 놨습니다. 참 잘생겼다, 그죠? 잘생긴 얼굴입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 디테일에서 좀 아이디어를 짜내려고 노력한 그 개발진들의 노력 혹은 노고가 느껴집니다. 야, 이거 생각하려고 얼마나 그 아이디어를 짜냈을까. 그 과정에서 또 사라진 아이디어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 중에서 진짜 좀 아까운 아이디어는 없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어떻게든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혹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그 노력의 흔적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속도를 좀 높여 보겠습니다. 속도를 그래도 꾸준히 지체하지 않고 계속 속도를 높여가고 있죠. 바람 소리가 제법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로의 굴곡이 있는 부분도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고요. 제법 차의 주행 안정감이 흐트러질 만한 높은 속도입니다. 하지만 어떤 안정감이 흐트러진다 라는 느낌은 없고요. 이 속도에서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달릴 수 있는
극한 속도, 극한적인 속도까지 터치를 해서 제법 오래 달렸다라고 보이고요. 고속에서도 바람 소리가 좀 커졌죠. 그 정도 속도에서 그 정도 바람 소리 당연하지 않을까 싶고요.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살짝 출렁이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차의 안정감을 잘 유지를 하면서 노면에 네 바퀴를 꽉 딛고 달리는 그런 느낌이 확 와 닿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빨리 달려도 뭐 별로 무섭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요. 특히나 SUV는 시트 포지션이, 그러니까 의자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높죠. 그래서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운전자가 느끼는 불안감이 속도가 빨라질수록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렉서스 NX300H 제법 우수한 그런 고속 주행 안정감을 보여줬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택하면 뭐 쏠쏠한 혜택이 있습니다. 우선 그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자동차 등록 과정에서 약 370만원 정도의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 혼잡 통행료 할인받을 수 있고요. 지자체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공영주차장에서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도 맞겠고요. 무엇보다 좀 더 넓게 보면은 역시 하이브리드 친환경 자동차의 한 종류 아니겠습니까? 전지구적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더 연비가 좋은 차를 타는 게 지구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소비자들의 어떤 그 바람직한 소비 행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이브리드 자동차, 뭐 혹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 뭐 이런 부분들은 착한 소비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코 모드로 가니까 가속 반응이 확실히 더뎌지네요. 가속페달을 쭉 밟는데도 반응이 조금 있다가 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쾌적한 실내 공간을 갖췄고요. 여러가지 편리함, 편의성, 그리고 쾌적한 실내, 승차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자동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빠른 속도로 코너를 빠져나가는데 전혀 어떤 그 부담감이 없습니다. 재밌네요. 타이어의 노면 마찰음이 좀 잔잔하게 깔리면서 지속적으로 실내로 들어오는 구간이 있는데요. 대체로 시멘트 도로에서 그렇습니다. 아스팔트 도로에만 올라서도 그 소리가 현저하게 줄어들죠. 이렇게 하면 히 하는 모터 소리가 딱 들리고, 차가 멈추면 모든 소리가 딱 끊깁니다. 조용합니다. 실내는 지금 뭐 공조장치에서 나온 바람 소리 정도가 살짝 들리고요. 방향지시등을 켠다면 방향지시등 소리 정도가 들리죠. 배터리에서 생긴 동력을 이용을 해서 전기로만 지금 차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차는 전기차가 되는 거죠. EV 모드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헤이리입니다. 헤이리에서 헤이리를 출발해서 안양 평촌까지 이동을 할 텐데요. 약 68km 가량 달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연비가 나올지 이제 계기판을 다시 세팅을 해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리셋 했습니다. 에코 모드로 갈 테고요. 당연히 독하게 운전을 해서 최고의 연비를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지는 평촌에 있는 한강 성심병원입니다. 성심병원에 딱 도착해서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올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공인연비 12.0km인데요. 출발해서 3, 4km 왔을까요? 10.3km 정도 연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10.9km.
속도를 그렇게 빨리 높이지 않고 차분하게 달리면 확실히 좋은 연비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걸 여기서 여실히 느낄 수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 도요타 하이브리드 배틀의 우승자였습니다. 한 3년, 벌써 한 3, 4년 됐죠. 3, 4년 전에 도요타에서 주최한 하이브리드 연비왕 대회에서 제가 1등 먹었었습니다. 그걸로 하와이 다녀왔는데요. 기자들만 참여한 게 아니라 일반인들, 기자들 다 통합전에서 제가 1등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같아서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연비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같아서는 택도 없는 소리겠지만, 어쨌든 제가 그런 경력은 가지고 있으니까요. 최소한 평균 이상의 연비는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최고의 연비를 뽑을 때 고민하는 부분이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는 게 나으냐, 내가 직접 운전하는 게 나으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평지를 계속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크루즈 컨트롤을 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높낮이가 있는, 고저차가 있는 길을 달 때에는 크루즈 컨트롤보다는 직접 운전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오르막을 올라갈 때 크루즈 컨트롤을 택하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은 정해진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RPM을 조금 더 쓰게 되죠. 기름을 좀 더 사용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 사람이 운전한다고 한다면 RPM을 속도를 좀 떨어뜨려서 RPM을 좀 낮게 쓰더라도 어느 정도 탄력을 유지하면서 연비를 조금이라도 덜 쓸 수 있게 운전을 할 수 있는데요.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을 하면 그런 미세한 부분에서 미세한 조정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집니다. 지금 이쪽이 울퉁불퉁한 차로고 왼쪽이 좀 덜 울퉁불퉁한 차로입니다. 울퉁불퉁한 차로에서 기름을 조금 더 먹습니다. 그래서 길 상태가 좋은 라인을 택하는 것도 연비 운전을 하는데 좋은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벌써 연비가 12.5km/L까지 올라왔습니다. 괜찮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하이브리드 차라고 한다면 가급적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연비 운전 방법을 택하는 게 좋겠죠. 이런 저속 구간에서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가다스다를 하면서 연비를 좀 더 많이 쓰게 되죠. 저속 구간에서 연비가 더 안 좋아지게 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기 배터리로만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저속 구간에서 말이죠. 지금 계기판에도 EV 모두가 켜져 있죠. 배터리로 움직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름을 안 쓰고 저속 구간을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저속 구간을 만나도 부담 없이, 연비에 대한 부담 없이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를 타는 즐거움이 있다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목적지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약 6km 정도 남았는데요. 연비는 18km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연비는 18km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배터리 잔량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배터리를 사용을 하면서 움직이면 6km 정도는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공차 중량이 1900kg에 달하죠. 상당히 2톤에 가까운 만만치 않은 몸무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8km의 연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배터리하고 타이어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고요. 엔진은 거의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타이어와 배터리는 서로 이제 채권 채무가 확실하죠. 주고받는 게 확실합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연료를 서로 아쉬울 때 주고받고 하는데요. 엔진은 줄 수밖에 없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엔진에 줄 수 있는 건 오직 가솔린 뿐, 그죠? 그래서 가급적 엔진 작동을 하지 않도록 차를 다루는 게 연비를 좋게 운전하는 비법이라면 비법이 되겠습니다. 자, 부드러운 출발, 부드러운 감속, 부드러운 가속, 부분들이 필요하죠. 대단한 연비인 것 같습니다.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공인 연비는 12.0km인데요. 지금 차분하게 운전을 한 결과 18.3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스타트한 지 1시간 40분 걸렸고요. 재주의한 뒤에 연비는 11.3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네요. 이 마치 유령의 발자국처럼 움직이는, 소리 없이 움직이는 이런 반응, 아주 인상적이죠. 확실히 연비 운전하기에는 시내가 더 편합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는 그 고속 주행을 해야 되지요. 고속 주행을 해야 되는데, 고속 주행 시속 80km 이상 100km, 100km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엔진이 돌아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료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시내에서 일상주행 영역에서는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배터리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엔진을 잠깐 쉬게 하고요, 배터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행 환경이 갖춰지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면 시내 주행, 이런 막히는 길 전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고요. 바로 그런 데에서 약간의 차의 특성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게,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연비가 아주 좋죠. 정속 주행으로 장거리를 주행할 때, 고속 주행으로 멀리 갈 때 아주 좋은 연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물론 시끄럽고 소음과 진동이 약한 면은 있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그런 장거리 주행에서 고속 주행, 고속 장거리 주행에서는 오히려 좋은 연비를 만들어내기가 좀 불리한 면이 있죠. 짧은 구간, 도심 정체 구간에서 오히려 좀 더 연비가 좋아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디젤도 연비가 좋다, 하이브리드도 연비가 좋다라고는 하지만 각각이 특성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알고 자기에게 맞는 차를 택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라면 요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내에 들어오니까 연비가 점점 더 좋아지네요. 역시 하이브리드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에 와서 막판 스퍼트를 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서다가 주거니 받거니, 아주 그런 면에서 볼 때 도시 생활을 할 때, 도시에서 생활하기에는 하이브리드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심에 최적화된 그런 연비 효율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조용하죠. 편안하고요. 가솔린 엔진과 모터로 구동하는 파워트레인이어서 디젤에 비해서 훨씬 쾌적한 그런 주행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디젤 엔진은 이제 어떤 이 시대의 정신, 자동차의 시대 정신이랄까요, 어떤 큰 흐름에서 보면 이제 디젤의 시대는 점점 가고 있지 않나, 퇴조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디젤 차들의 판매 비중이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하향세고요. 가솔린 엔진과 하이브리드 엔진의 판매 상승 속도가 좀 더 빠른 듯 합니다. 큰 흐름의 변화를 그런 데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연비 20km를 한번 찍어 보려고 했는데 20km는 상당히 무리인 것 같고요. 자, 18.4km per 리터로 연비 테스트를 마칠까 합니다. 목적지에 다 도착을 했고요. 자, 연비는 18.5km per 리터. 그새 또 0.1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연비 테스트 18.5km per 리터로 오늘 결과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조수석 제가 앉았어서 세팅을 했었고요. 자,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머리 위로 살짝 타이트한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도 주먹을 넣어 보니까 주먹 하나 충분히 들어가고 남는 공간이네요. 뒷좌석 지붕 머리 위쪽을 조금 더 파놨습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좀 더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게 했고요. 자, 앞으로 하면 거의 머리가 닿죠. 안으로 파놓은 덕분에 뒷좌석에서도 헤드 클리어런스를 충분하게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차창은 이렇게 한 번에 내려가는데요, 약 4분의 1 정도 남겨놓고 닫힙니다. 완전히 다 닫히는 건 아니고요. 역시 올리면, 자, 뭔가 닿았을 때
다시 차창이 리와인드 됩니다. 전에는 제가 담배값을 활용을 해서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제가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뭐 담배값도 없고 제 주먹으로 대신 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언제 다시 담배값이 등장할지 기대하시고요. 제가 자신할 수 없습니다만 한번 담배를 끊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차창을 열고 이 밑에 보면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인데 그 버튼을 이용해서 이 뒷시트를 전동식으로 누일 수 있습니다. 접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누이면 조금 더 뒤로 누일 수가 있네요. 이 정도 좀 더 눕혀서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가운데짜리 헤드 암레스트, 센터 암레스트 내려보면 두 개의 컵홀더 들어가 있고요. 그 시트를 접는 버튼 아래로 벤틸레이션 구멍이 나 있습니다. 환기구가 나 있는데 바로 이 밑에 하이브리드용 배터리가 들어와 있죠. 배터리 냉각을 위해서 좌우측으로 숨구멍을 터놨습니다. 자, 실내가 아주 환하죠. 대체적으로 어떤 시커먼 가죽으로 뒤덮어 놓은 실내가 아니라 이런 컬러로 포인트를 줬고요. 지붕도 밝은 베이지색으로 좀 더 환한 느낌을 주도록 했습니다.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가 적용되어 있어서요. 좌우로 각각 3단계로 열선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는 아주 유용한 그런 그 기능이죠. 그 위로 벤틸레이션 구멍, 송풍구 들어와 있고요. 나무와 금속 그리고 가죽 재질이 적절히 배합된 인테리어 뒷좌석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센터 터널이 없죠. 그냥 뭐 센터 터널이 거의 없다시피 바닥은 평평한 바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뒷창 뒤로도 조그만 쪽창을 만들어 놨네요. 이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또한 이 뒷좌석은 트렁크에서도 접을 수 있습니다. 트렁크 우측에 버튼이 2개 나란히 있어서요. 그 버튼을 통해서 전동식으로 그 버튼을 조작해서 이 뒷시트를 접을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다양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 좀 더 편하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뒷좌석 아주 편하고 여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실내는 조용합니다. 그런데 실내는 시끄럽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일반적인 수준에 비하면 실내는 확실히 그렇게 시끄럽다고 할 수 없는 조용한 수준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렉서스의 수준에 비해서 보면 렉서스가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좀 그 바깥의 잡소리들이 와글와글 잔잔하게 들어오는 그런 수준입니다. 아주 소음을 적극적으로 꽉 눌러버리는 렉서스 특유의 정숙함을 이 차에서는 만나보기 힘듭니다. 렉서스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와닿지 않겠습니다만 렉서스의 정숙함을 경험했던 분들에게는 좀 시끄럽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의 차급이 있기 때문에 최고급 세단 수준의 정숙함을 기대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그렇지만 렉서스의 그는 기대 수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못 미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쪽 지붕 틈새 마무리도 조금 아쉽습니다. 일반적인 차의 수준에 비한다면 이 역시 크게 탓할 바는 아니겠습니다만 이 차는 렉서스입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한다면 이런 지붕 틈새의 마무리가 좀 더 야무져야 되죠. 이런 그 틈새가 느껴진다거나 틈새를 통해서 느껴지는 재질의 단면이 손끝에 와 닿아서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을 넣어보면 틈새가 느껴지고요. 그 틈새를 통해서 재질의 단면이 손끝에 와 닿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지금까지 렉서스 NX300H 탔습니다. 역시 렉서스는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의 진면목 유감없이 보여주는 합리적인 그리고 편리한 기능적인 SUV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복 못지않게 주변에 그리고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환경까지 생각하는 소비자라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중에서 좀 더 기능적이고 편리한 일상생활에서 좀 더 쓰임새가 더 폭넓은 SUV를 택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렉서스 NX300H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나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주변을 위해서도 참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